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이 본격화되면서 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태양광 발전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폭으로 태양광이 급증한 데 이어서 올해도 신기록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태양광으로 우리나라가 탄소 중독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김민욱, 김미희 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 4개를 건너야 닿을 수 있는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도. 이 섬에서 쪽 넓은 간척지에 커다란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섰습니다. 태양광 모듈 24만여 장이 설치됐고 발전 용량은 96메가와트에 달합니다. 국내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발전소입니다. 지난달부터 가동을 시작한 이 발전소는 1년 동안 4만 가구가 사용할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크지만 앞으로 3배 이상 더 커져 발전 용량이 300메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한 주민들은 3월부터 돈도 벌게 됩니다. 매달 최대 40만 원을 받습니다. 40억 원 정도 매년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좌 주민분들에게 골고루 14만 원에서 많게는 42만 원까지 매달 지급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안좌도에서 60km가량 북쪽으로 가면 전남 영광군 백수읍이 나옵니다. 이곳에도 지난 11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위용입니다. 영광 태양광 발전소는 문을 닫은 염전 부지 위에 세워졌습니다. 30만 평이 넘는 염전이 98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로 탈바꿈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5만 3천여 곳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됐습니다. 발전 시설 용량으로는 4,100메가와트, 화력 발전소 4기 용량입니다. 역대 최대 증가인데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 신기록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많은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면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서남 해안의 경우 간척지와 폐염전을 주로 활용하지만 내륙에서는 호수나 저수지 위에 대규모 발전소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충주어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10여 분 남짓. 수면 위에 떠 있는 태양광 모듈이 눈에 들어옵니다. 수상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충주에 설치된 이 발전소의 크기는 축구장 3개와 맞먹습니다. 올해 말에는 경남 합천댐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14배 정도 큰 규모로 경남 합천댐에 주민 참여형 사업이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확대는 최근 정부가 선언한 2050년 탄소 중립 계획에서 핵심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정부는 현재 28.1%인 석탄 발전 비중을 2034년까지 15%로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40%로 확 늘릴 계획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중 태양광 비중이 가장 큽니다. 정부는 태양광을 통해 환경뿐 아니라 새로운 수출 산업과 일자리까지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국내 태양광 발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셀 모듈의 세계 2위 생산 국가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은 주로 선진국 태양광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산업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태양광의 가격은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발전소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설치 비용과 환경 비용, 폐기 비용 등을 고려한 총 비용 계산에서는 곧 태양광이 석탄 화력보다 싸질 거란 전망입니다. 5년간 30% 이상 하락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2024년 전후가 되면 태양광 발전 원가가 석탄보다 저렴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많이 짓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태양광 발전소로 인한 갈등과 논란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이어서 김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강원도 강릉에 들어선 6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 1년 동안 약 6,800가구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큰 발전소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 3개월 동안 이곳은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한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송배전망 시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송배전망은 한전에서 설치해줘야 하는데 발전소 측은 한전이 제때 설치해주지 않아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전력 공급이 지연돼 거래처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17억 원을 손해봤다는 겁니다. 실제로 1년 동안 이 전기는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쓰지를 못하고 공중으로 날린 꼴이 되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도 전기를 생산할 수 없는 시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송배전망 설치를 요청한 태양광 발전소 8만 8천여 곳 중 3만 2천여 곳이 아직 설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급속히 늘어나는 태양광 발전소를 송배전망 시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남이나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속 대기가 거의 뭐 1년을 넘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고, 그럼 거의 2년이 넘죠, 최소한. 태양광 설치를 둘러싼 주민 갈등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4년 전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 철원의 한 마을. 폭우나 폭설이 내릴 때마다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발전소를 바라봅니다. 비만 오면 아침에 올라가서 한 바퀴 돌아보고, 올 같은 경우도 그것도 떨어져가지고 저 밑에 주민들도 뭐 많이 보고 지금 와서는 많이들 후회하죠. 전국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은 모두 12,000여 곳, 전체 태양광 설비의 27% 규모입니다. 산지 태양광 발전소로 지난 3년간 나무 232만 그루를 베어내 환경 파괴 논란도 일었습니다. 산지뿐 아니라 수상 태양광, 간척지를 놓고도 주민 갈등이 벌어집니다. 태양광 설치를 너무 쉽게 내준다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당국의 허가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정반대의 불만도 나옵니다. 핵심이 제가 볼 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민 참여, 그리고 또는 이제 주민 주도형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이익 공유형입니다. 전문가들은 신안군의 사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태양광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인식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의 이렇게 또 달달이 이렇게 얼마 정도 돈을 이렇게 기름으로 해서 또 노인분들이나 또 모든 분들이 전기세라도 또 전화세라도 낼 수 있고. 논란과 갈등을 넘어 태양광 발전이 에너지 전환의 열쇠가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댈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미입니다.